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정부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 되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초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박 시장의 입에서 개발 계획이 나온 이후로 지난 7주 동안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의 집값은 들썩였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용산 주변의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일부 단지들은 한 달 새 1억에서 2억 원씩 값이 뛰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국토교통부의 잇따른 제동에도 한동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가 국토부 등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주 대책 발표까지 예고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돌발 발표의 시기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나오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계획이 취소가 아닌 보류로 가닥을 잡히면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나온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의도와 용산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혹스럽지. 시장 바뀔 때마다 만든다고 해다 없었던 일로 하다가 이번에 7주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허물하고 안 하면 아닌 것이 연기다 뭐다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어 정책이 바뀌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40년도 다 넘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주차 시설이 완전히 지상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들은 두 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진단합니다. 여의도 전체에 매물이 10개도 안 돼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놓고 거래도 안 되고. 하지만 박 시장의 이번 처방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만 원씩 하나만 하지. 아무래도 보니까 언제가 개발되지 않겠냐. 그리고 언젠가는 된다는 심리로 사람들이 전부 추상했죠. 박원순 시장의 갈짓자 행보에 시장과 시민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그럼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된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 보류 선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방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개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취소가 아니고 보류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보류 이유를 밝힌 건가요? 예, 무엇보다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서울 집값은 대체로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네. 지나치게 추세가 가팔랐고 특히 집값이 오르는 게 박원순 시장의 발언 때문이 아니냐라는 정서가 확산이 됐던 거죠. 네. 지난달 박원순 시장은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서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듣기 따라서는 대규모 재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이것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 점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이니까 지난달 10일입니다. 지난달 10일 날 그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이제 자체해서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취소까지 했을까요? 박 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 전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변동률과 발언 이후 한 달간 변동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폭이 2배쯤 상승이 됐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여의도 주요 아파트의 호가는 1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0.69에서 1.18 그러니까 6월 18일 주하고 그다음에 7월 9일 주인데
상승률이 2배로 오른 거니까 집값이 2배로 올랐다 이 이야기군요. 변동률이 2배로 올랐다는 변동률이. 표현이 있을 텐데요. 추세가 한 달 사이에 저렇게 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저렇게 오르기 힘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 시장의 발언이 이러한 상승폭을 자극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여의도 주요 아파트의 호가 1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네. 가격 상승 추세, 문제가 또 뭐냐면 이런 가격 상승 추세가 네. 영등포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네. 시내 아파트 전체로 확산이 됐다는 거죠. 서울 시내 전체로 확산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올랐는데 네. 단 한 주 만에 상승폭이 0.37%. 그러니까 2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박 시장이 집값을 부채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고 결국 네.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지난달 10일이니까 거의 뭐 아직 2달은 안 됐습니다만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물론 이제 집값이 2배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왜 이제야 갑자기 원래는 철회 안 하겠다고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이제서야 이제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의도는 1970년대 개발이 시작이 된 지역입니다. 상당히 낡아 있죠, 아파트들이요. 그래서 개발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때문인지 박 시장은 개발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의지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는 여의도 도시계획은 온전히 시장의 몫이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부동산이 지나치게 가격이 뛰고 있고 네. 이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값이 뛸 때마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라는 네네.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면서 큰 네.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 크게 부담을 좀 느낀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개발 취소가 아니고 보류죠. 자, 완전 취소가 아니고 이제 개발 계획을 잠시 좀 미루겠다,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발언으로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개발 계획이 일단 보류가 되면서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특히 재추진의 단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쯤인데 네. 박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발 계획 철회가 아니라 보류죠. 네. 이 때문에 이것이 불안 요인이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용산 개발은 이미 큰 그림이 나온 상황이고 여의도 또한 시기의 문제일 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결국 언젠가는 뭐 개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뉴스 보면은 정말 좀 많이 깝깝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일자리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다음번에 좀 출연하시면 뭐 일자리도 늘고 집값도 좀 잡혔다 그런 소식 좀 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정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산 가족들의 만남도 어제 작별 상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의 형제 간 상봉이 많았는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헤어짐에 현장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별을 앞두고 북측 사촌형이 차고 있던 시계를 선뜻 풀어주자 남측 동생은 눈이 침침한 형에게 돋보기를 건넸습니다. 형님이 시계를 보면서 앞으로 동행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서 제가 이제 고기를 제가 드렸어요. 어머니를 그리며 만든 시 코스모스. 그리고 68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지어준 사랑하는 동생 종주야. 2박 3일 동안 못다한 마음을 시로 전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런다 이런 만남 같이 만난다. 어디가 가도 좋죠. 내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버스에 올라탄 북측 가족들 손을 끝까지 잡다 떠나는 버스에 큰절도 올리거나 울며 따라가기도 하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나이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꿈에 받는 것 같아요. 꿈에 여세가 막 너무 많으니까 못 보지 싶어가 자꾸 눈물이 나요.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안에 이르면 10월에 한 번 더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건이 되는 대로 고향 방문단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의 더딘 비핵화에 배후로 지목된 중국은 당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북한도 방북 취소에 대한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선 비핵화와 대조선 제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며 미국은 말로만 관계 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 역시 미국이 북침 전쟁을 도발하고 천벌 맞을 짓까지 감행할 범죄적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북한의 더딘 비핵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미국의 공격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은 기본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놓고 중국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미국과 중국, 북한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자 청와대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커진 상황이라면서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작스레 취소되자 청와대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3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는 조명균 강경화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서온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월 정상회담도 북미 대화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는 애초 8월로 예정됐지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그 속에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기대를 걸었던 청와대로서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면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는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못된 만행을 저질렀다고 깊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대통령은 그동안 2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오늘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이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저하돼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더라도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광주지방법원은 재판이 연기되면 전 씨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국내 최대 불교 정파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탄핵돼 물러나면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둘로 쪼개지면서 어제 일촉즉발의 충돌 사태를 맞았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있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개혁을 주장하는 신자들이 보신각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조계종 집행부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 21일 종단 총무원장이 탄핵되는 등 내용을 겪자 종단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중앙중에 해산해라! 종단 내 적폐 청산을 요구한 개혁행동 측은 조계사 앞에서 승려 300여 명과 합류한 뒤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물며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음에도 잘했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조계사 안에선 현 집행부 측의 승려 1000여 명이 모인 교권수호 법회가 열려 종단의 단합과 환골탈퇴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불교를 걱정하게 한 잘못, 부끄러운 민낯을 보인 잘못,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종단개혁과 교단수호를 주장하는 양측이 대치하면서 조계사 안팎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집회 막바지에 조계사 주변을 행진하던 일부 승려와 신도들이 조계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994년 조계종 폭력 사태의 재발을 우려해 경력 480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주말 사이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태에 빠졌던 40대 가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남성은 폐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과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2시쯤. 가장인 40대 오모 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쓰러져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던 언니를 위로하러 온 여동생이 사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오 씨의 일가족이 발견된 당시 이불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관계도 있고 약물 중독자로 추정도 되고 위령 이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태에 빠졌다가 밤새 의식이 돌아온 오 씨는 병원에 옮겨질 당시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하고 죽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오 씨가 사는 아파트는 제2금융권 등에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평소 운영해왔던 검도장도 폐업 준비 중이었고 일주일 전쯤 집안에 일이 있다며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보낸 뒤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 사정이 늦어가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 문자 왔다고 그러더라. 경찰은 오 씨의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골프를 비롯해서 야구나 볼링, 클라이밍 등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학교에 가상현실 VR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가 아니면 아예 응모할 수가 없어서 논란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상현실 VR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빔 프로젝터를 통해 벽에 나타난 영상물에 공을 맞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VR 스포츠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6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3년 동안 VR 스포츠실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요구하는 기준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VR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는 12곳인데 사실상 이들 업체만 응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VR 스포츠 교실 설치 납품이 3년간 3건 이상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달아놓게 되면 이제 이게 모든 업체가 다 시작인데 스타트부터 이제 3건 이상으로 이렇게 딱 꼬집고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VR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하는데 황당하게도 인조잔디 시공 능력이나 공수거 기술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기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개별 학교에서 평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에 좀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전국적인 좀 일관성을 가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입찰 조건 논란이 일면서 아직 한 곳도 설치가 안 돼 VR 스포츠실 사업이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건의 피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2,600여 명, 투자 금액은 무려 9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조 원의 금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돈스코이호.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수많은 투자자를 모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사기라는 의혹이 커졌고 경찰은 신일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투자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돈스코이호 사건의 피해자의 수와 투자 금액은 수십억 원부터 수천억 원까지 의견이 엇갈려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피해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자자는 2,600여 명이고 투자금은 90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추가 계좌가 발견되거나 현금 등을 투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90억여 원의 투자금 중 유 씨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횡령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계속 파악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된 소득주도 성장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비판에 대해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환과 포기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용가계 소득 지표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실행과 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 등 민생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의 끊임없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정책을 실행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경제정책 비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책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불통의 이미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은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때보다도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가을 장마가 찾아온 걸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대전 복수동의 한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밤사이 갑자기 쏟아진 게릴라 호우에 공사 현장에 쌓여있던 토사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국지성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충청도와 강원 남부,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8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폭우를 뿌리는 일명 가을 장마가 찾아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중국 동부로 진입한 열대 저압부에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구름은 중부와 남부를 오가며 오는 목요일까지 비를 뿌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늦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 서울이 낮 최고 기온 31도, 대구 33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을 수사한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기간 내내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허익범 특검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하겠다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 벌인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허 특검은 같은 달 27일부터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여론 조작을 수사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7만 5천여 개의 기사 속 118만 개 댓글의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 도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숨지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의혹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2차례 소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되어주시기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은 최소 인원만 남긴 채 이미 기소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12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실이나 방 안에서 말 한마디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서 차 안 온도를 적당히 맞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출시된 준중형급 SUV 차량들이 이러한 고급 첨단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부릅니다. 진이야. 네? 투싼 시동 켜줘. 시동을 켜달라고 하자 차량 내부 온도를 몇 도로 할지 차가 되묻습니다.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할까요? 23도. 최근 출시되고 있는 준중형 SUV가 집안에서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와 차선 이탈 방지 등 첨단 기능을 갖추고 고객 잡히기에 나섰습니다.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량 안에도 음성인식 기능이 장착되었습니다. 내 친구에게 전화 걸어줘. 내 친구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준중형 SUV가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건 5년 전 40%에 육박했던 전성기를 찾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등이 신차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SUV에서 더 이상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들만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도심에서의 실용성과 안정성, 다양한 SUV의 장점들을 취하고자 SUV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준중형 SUV가 다시 날개짓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AI 스피커를 들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색 있는 목소리를 넣기 위한 작업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AI 스피커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일까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딱딱한 음색 일색이던 초기 내비게이션은 이후 특색 있고 다양한 음성이 더해져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내가 오빠야 길 안내해줄라고 왔다 아이가.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AI 스피커도 대부분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날씨 어때? 현재 흐리고 기온은 30도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새롭고 특색 있는 목소리를 담으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가 개최한 AI 스피커 보이스 콘테스트에는 일반인 3,000명이 참여해 각자 개성 있는 목소리를 뽐냈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모두 좋은 목소리들이지만 AI 스피커에 맞는 목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대화를 같이 한다는 느낌의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너무 곱거나 너무 좋거나 너무 정제되어 있는 것보다는 친근한 그런 음색? 선택된 목소리는 AI가 학습을 통해 똑같이 구현해냅니다. 10개의 단어가 한 문장이라고 가정을 할 때 한 1000문장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훈련을 하면 그 사람 목소리처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는 따로 녹음할 필요 없이 어떤 문장을 입력하더라도 사람 목소리 그대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MBN입니다. AI 스피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목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개나 고양이가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서 주방을 홀랑 태우는 황당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 덕분에 안심하고 집을 비울 수 있는 펫 가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고양이 이동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고양이 있어? 살았나? 괜찮아요. 주방을 홀랑 태운 방화범은 황당하게도 집주인이 키우던 고양이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혼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눌러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먹을 것을 찾던 반려견이 가스레인지를 건드려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화재 사고에 생활가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레인지는 반려동물이 위를 지나다니며 터치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고객님들이 불안하신 마음이 좀 드시는지 안전장치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전 문제뿐 아니라 외출 시에도 반려동물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다양한 가전이 등장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밥을 주는 자동급식기나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고양이를 위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용 하우스도 관심을 모읍니다. 1인 가구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해놓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하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동행을 위한 펫가전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총기 규제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미국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미식축구 비디오 게임 대회 중 총격이 일어나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온라인 미식축구 게임 대회가 열리던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실시간 중계 화면에 난데없는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연결이 끊깁니다. I guess he had a laser on the gun and he shot true, and everybody just started running. 현지 경찰은 온라인 게임 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를 제외하곤 추가 용의자는 없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We have no outstanding suspects at this time. No outstanding suspects. We have one suspect in this case. He is deceased at the scene at this point. 사건 동기 등 자세한 경위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LA 타임스는 사망한 용의자가 대회 참가자며 탈락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잭슨빌 복합 쇼핑몰 인근은 대피령이 유지된 채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당파를 뛰어넘어 존경과 인기를 받은 만큼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전의 흔적을 이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향년 81세. 미국 정치계의 큰 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자택에서 뇌종양 투병 생활을 해오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육선의 맥케인 의원은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대표적 원로로 의회에서 초당파적인 존경과 인기를 누려온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미국의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That's how dictators get started. If you want to preserve democracy as we know it, you have to have a free and many times adversarial press. 맥케인 의원은 미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하며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5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영웅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고 대표적인 지한파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정치인들과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두 차례 대선 출사표를 던졌지만 2000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부시 전 대통령에게, 2008년에는 본선 무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밀려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 시대를 지탱해온 노장의 퇴장 소식에 미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에 애도 물결이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이 임명됐고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통계청장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기성청장엔 김종석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개건교수가 임명됐으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재국 인사혁신처 차장이 발탁됐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누가 고철을 쓸모없다 했나요? 화려하게 다시 태어난 고철의 변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대한 크기의 한 작품, 한 남성이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그런데 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좀 특이하죠. 다름 아닌 고철을 용접해 조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도시에선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한데 모아 축제도 열었는데요. 이 중엔 일반인들의 작품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발상에 다들 솜씨도 대단하신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은 러시아 우랄 지역. 푸른 초원 위에 돔 형태의 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모양도 독특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흙과 지프로 만든 친환경 하우스라는 겁니다. 집 내부는 더없이 아늑한데요. 자연 속 어디에든 있는 재료라 건축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고요. 일반 숙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스웨덴, 그리스 등 올해 유럽에선 대형 산불이 잦았는데요. 여기 이때마다 등장한 구세주가 있습니다. 가파른 협곡 사이로 헬리콥터 한 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곤 뭔가를 뿌리고 지나가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화재 진화용으로 개발된 이 헬리콥터는 살수 비행기와 헬기가 결합돼 12초 만에 6톤의 물을 한 번에 채워서 뿌릴 수 있다네요. 이런 주특기를 잘 살려 올해 유럽의 대형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애플파크,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에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미국에서 최초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조를 돌파하게 된 그 배경과 또 비밀, 그리고 앞으로 애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기업 역사에도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총은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엑손모빌, 또 P&G, AT&T를 합친 것보다 크고요. S&P 500 지수의 4%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성취를 이뤄낸 겁니다. 국가 경제와 비교하더라도 영국 GDP 한 3분의 1 넘고요. 또 터키와 그리스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애플이 영광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 이제 3분기죠. 출시할 예정인 새 아이폰이 전작보다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주가도 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애플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이후에 애플이 내놓은 애플 워치, 홈팟, 에어팟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평작 수준인데다가 미래 비즈니스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구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아이폰에 대한 또 과도한 의존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이폰 판매량의 회사 실적이 좌우되는 데다가 최근 이제 늘어난 서비스 매출조차도 아이폰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아이폰 수요가 꺾이면 애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9월이죠. 9월에 나올 아이폰, 차세대 아이폰이 앞으로 한 1, 2년간은 애플의 실적을 견인하는 그리고 애플의 주가를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에서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내리지 못했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중부지방에도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시청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바깥에 나서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150mm, 그 밖에 전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전북, 영남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8도로 평년과 비슷하지만 비가 내려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들은 낮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9도, 대전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예상됩니다. 가로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마치 장맛비처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